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모방, 네모를 뜻하는 방이 들어간 한자의 응용편으로 분명히 모방인데 그 뜻이 아닌 글자들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내용이라 구독하고 기다리셨던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영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네모가 아니라 깃발입니다. 깃발과 관련된 글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대신 글자의 생김새, 자형을 모르고 보시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우선 오늘 주인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방 옆에 사람 인이 붙었어요. 옛 글자를 쓰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모양이 앞에 있어요. 이건 깃발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옆에서 그걸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갑골문에서도 시작한 이 글자를 우리는 나붓길 언이라고 부릅니다. 깃발이 나붓긴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형은 이렇게 변했는데 단독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사람 인이 위로 올라가 접혀서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뜻이 살짝 바뀌는데요. 물론 소리도 바뀌겠죠. 오늘은 깃발을 나붓기는 뜻을 가진 언과 만나는 한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입니다. 쉬운 것부터 해야겠죠. 나붓길 언을 이렇게 써줍니다. 사람 인은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 그 기가 붙었는데 원래는 이런 모양을 가진 옛 글자가 변한 겁니다. 깃털을 뜻하는 깃우도 보였죠. 나붓길 어는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을 뜻하는데 여기에 새의 깃털을 달아 꾸민 뜻을 가져요. 그러다가 자형이 변해서 그 기로 바뀐 것뿐입니다. 기는 소리를 가지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글자를 깃발기라고 부릅니다. 깃발, 기를 뜻하는 한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 기를 나라 국을 이렇게 붙여서 쓰면 국기라고 하죠. 태국기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태극기, 여기서 깃발, 기가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배를 뜻하는 배함을 붙여서 기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엔 보편적으로 쓰진 않았는데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말을 한자어화해서 기함, 기함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배에 대한 설명은 아주 자세하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링크 누르시면 배에 관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나붓길 언을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모양을 넣습니다. 지금 자형도 잘 보면 보이는데 이건 두 개의 사람 인입니다. 옛 글자를 보면 이랬어요. 나붓길 언의 옛 모양에 사람 둘이 더 있는 거죠. 이러면 사람이 모두 3명이 됩니다. 셋은 다수를 뜻하는데 많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글자는 깃발을 들고 여러 명, 많은 군사들이 어딘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무리지어 다닌다고 해서 이 글자를 우리는 나그네려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에 다닐 행을 붙이면 바로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시기부터 손님을 접객하는 건물을 뜻하는 집, 관을 붙이면 바로 나그네를 받는 곳, 나그네가 하루 자고 가는 여관이 되는 것이고요. 한 무리의 군사가 깃발을 들고 이동하는 뜻에서 출발한 나그네려를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이렇습니다. 나붓길 언을 또 써줍니다. 이젠 확실하게 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모양을 붙이는데 이건 발을 뜻하는 발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짝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무릎 아래에 장단지 아래를 본뜬 글자입니다. 이 글자 옛 글자는 이랬습니다. 깃발을 든 사람 밑에 네모와 발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칠 지로 변하고 다시 발족 모양에서 지금의 자형이 된 건데요. 여기 그칠 지 위에 있는 네모는 발이 돈다, 회전한다는 의미로 붙은 겁니다. 즉 깃발을 따라 사람들이 주위를 도는 뜻을 가지는데 이건 돌선이라고 불러요. 아까 나그네려가 어딘가로 향해 움직이는 뜻이라면 이건 중앙을 기준으로 깃발을 기준으로 빙빙 맴도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소라의 뜻을 가진 소라라를 붙이면 나선이 되어 여러 갈래로 빙빙 꼬인 모양이 되는 거고요. 물론 선풍기에 쓰는 선은 부채 선이지만 여기에 돌선과 바람풍을 붙여서 선풍이라고 하면 다들 들어보셨을 선풍적이다, 선풍적 인기다 할 때 쓰는 빙빙 도는 바람처럼 큰 영향, 관심과 인기를 뜻하죠. 이제 네 번째 글자 볼까요?
이번에도 깃발이 나붓기는 나붓길 언을 이렇게 써주고 요 아래에 넣을 건 바로 화살, 화살시입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과 화살이 합쳐진 글자예요. 이제 뜻은 대강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자 이름은 결의 족입니다. 종족, 민족에 쓰는 족인데 이렇게 같은 깃발 아래에 같은 편을 뜻하는 글자였고 함께 뭉친 무리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집안에 함께 사는 뜻으로 가족이 있죠. 가족과 식구를 혼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가족은 혈연 관계가 강조된 말이고 식구는 한 집에서 밥을 함께 먹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식구는 혈연 관계가 아닌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이죠. 또한 보첩이라고도 부르는데 한 가문의 혈연 관계를 정리한 책자가 바로 족보죠. 요즘엔 상하 관계를 가리키는 계급의 의미로도 쓰고 있습니다. 5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깃발이 나붓기는 언을 하나 써줍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이렇게 어조사 야를 써 넣었어요. 이건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사전에서는 나붓길 어는 뜻을, 어조사 야는 소리를 나타내는 형성자라고 하는데 옛 글자를 보면 어조사 야는 건장한 사람이 변한 걸로 추정됩니다. 또한 설문회자에서는 깃발이 펄럭이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했기에 활짝 펴져 휘날리는 깃발을 뜻한 게 분명하죠. 그리고 펼쳐진 깃발의 뜻에서 파생되어서 펼치다, 베풀다, 주다 이런 의미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지금은 베풀시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푼다는 뜻으로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대가 없이 베푼다는 뜻의 보시에 쓰고 있고 펼친다는 뜻이라면 법률이나 제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행에 쓰고 있습니다. 시행과 실행의 차이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행은 제도 등의 효력 발생이고 실행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시작하는 실행을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건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모두 베풀 시를 씁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의 전체적인 과정을 총괄하는 주체이고요. 그리고 시공사는 실제로 시공하는, 즉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회사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주 쓰던 5개의 글자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소개할 5개의 글자는 몰라도 되지만 알면 좋은 한자를 소개할 텐데요. 거의 특급 한자들입니다. 모두 깃발의 종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6번째 글자는 이렇습니다. 나붓길 언이 있고 아래에 날생이 이렇게 붙었어요. 일상적인 깃발은 네모난 깃발을 뜻하는 그 기가 들어간 기인데 이건 소의 꼬리나 새의 깃털로 장식한 깃발입니다. 기정, 깃발정이라고 부릅니다. 옛 글자는 이렇게 새의 깃털을 상징하는 풀을 청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날생으로 변했죠. 깃털이 달린 깃발은 그냥 깃발보다 가시성이 더 좋았겠죠. 군사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작용을 했고 또한 일반 마을에서 알릴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썼는데 정표문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표는 깃털 장식의 깃발로 겉을 꾸민다는 뜻이고요. 문려는 마을로 들어오는 문을 뜻합니다. 마을에 충효를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문을 장식해서 알렸었는데 이걸 우린 정표문려라고 부릅니다. 7번째 글자는 이렇습니다. 깃발이 나붓긴다는 나붓길 언 아래에 붙은 글자는 흐를류예요. 삼수변이 생략된 형태이고 이 글자는 깃발류라고 부릅니다. 흐를 류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건 깃발 아래에 이런저런 술, 장식을 달아서 밑으로 늘어지게 꾸민 깃발을 뜻합니다. 또한 임금, 황제의 관모, 앞과 뒤에 구슬 장식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뜻도 함께 가집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멸류관이라는 단어에 씁니다. 면은 높은 사람이 쓰는 관모를 뜻하고요. 그리고 그 관모에 밑으로 내려진 장식으로 깃발류를 쓰는 거예요. 관은 모자를 뜻하는 갓관이죠. 이렇게 장식이 밑으로 드리워진 깃발류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8번째 글자입니다. 그 전에 제 영상 보시면서 공부해왔던 분들은 쉽게 아실 수 있는 글자예요. 나붓길 언 밑에 시장 시가 들어있습니다. 이 글자는 기패, 깃발패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어떤 깃발인지 알려면 시장 시를 알면 되겠죠. 시끄러워 멈춘 곳이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게를 표시하기 위해 밖에 수건을 걸어서 천을 걸어서 그게 시장의 점포를 가리키는 글자가 된 거라고 수건 건 영상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걸어놓은 수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수건의 밑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글자는 깃발 옆에 수건처럼 길
길게 늘어뜨려진 장식이 붙은 깃발을 본뜬 글자예요. 그런 깃발이 바람에 흩날리면 길게 더 멋지게 휘날리겠죠.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현대 단어에서 쓰임새는 그다지 없지만 알면 나쁠 건 없겠죠. 9번째 글자는 이렇습니다. 이건 나붓길 언 아래에 자주 본 글자 도끼 근이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옛 글자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큰 깃발 그리고 전쟁을 뜻하는 의미로 도끼 근을 넣었는데 이건 용대기 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용대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용을 그린 큰 깃발을 용대기라고 부릅니다. 그냥 용대기라고 했으면 될 것을 한 글자 한자로 줄인 게 바로 용대기 기 이 글자예요. 용대기는 용만 그린 게 아니라 소리나는 방울까지 답니다. 적들에게 우리가 나타난 걸 알리는 공포를 조장하는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아주 요란하게 만들었겠죠. 이럴 때 필요했던 깃발을 용대기 기라고 부른답니다. 마지막 10번째 글자입니다. 이번엔 나붓길 언을 써주고 여기에 털모를 집어넣어요. 이건 뭐 다 예상하신 뜻일 겁니다. 이건 털기모라는 글자인데 털깃발이죠. 그러면 아까 나온 날 생이 붙은 기정, 깃발정과 뭐가 다를까요? 기정은 깃발의 외부 테두리를 털로 장식한 깃발이고 털기모는 이렇게 긴 깃대에 장식하는 머리가 있고 그 밑에 털이 따로 달린 깃발입니다. 깃발에 달렸냐 깃대에 달렸냐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특급 한자라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글자들인데 알면 뭔가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쉬운 글자이긴 한데 마지막 5글자가 꽤나 어려웠을 텐데요. 언젠간 쓸모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깃발이 나붓기는 뜻을 갖는 나붓길 언이 만나는 글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